자, 그리고 요것들을 조금 현재 고3의 입시로 포커싱을 쫙 돌려볼게요. 왜냐면 다른 학년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아이들의 입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저런 입시를 치르겠구나 하는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3학년 입시가 올해 고3이 되는 아이들이 치를 입시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올해 2022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대학 가면 몇 학번이 되죠? 그렇죠. 2023학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2022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 갔을 때 2023학번이 되는 아이들이 치를 입시가 2023학년 입시예요. 그래서 요 학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학생들의 학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입시를 치를 아이들이 칠 입시를 2023학년 입시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올해 고3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 정시가 서울 상위 15개 대학만 딱 잘라놓고 보면 전체의 40%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시 60%, 정시 40%, 서울 상위 15개 대학만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시 6장 쓰고 다 떨어지면 정시 지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수시 6장을 쓸 때 어느 전형으로 많이 뽑나가 관심사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앞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는다 그랬죠. 그래서 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수시에 전체 56.8%가 학종, 20%가 교과, 나머지가 논술 또는 실기 위주 전형. 그래서 여기서 6장에서 당락이 결정된 다음에 수능 치르고 40% 정도를 정시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수시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각 대학이 어떤 공식으로 학생을 뽑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그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이름이 지역균형 전형, 학교 추천 전형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그 2018년 말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입시 문제 때문에 대입이 너무 금수저 전형, 부모 찬스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여론이 점수로 아이들을 줄 세워 뽑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라는 주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학, 어, 서울에 있는 상위 16개 대학을 딱 찍어서 학종과 논술 전형의 비율이 높은 그 대학을 딱 찍어서 무조건 정시를 40% 이상까지 늘리라고 강제했어요. 그래서 올해 고3들은 서울 상위 15개 대학이 거의 수능 위주 전형이 40%가 넘어요. 근데 정부가 아는 건 뭐냐면 수능을 잘 보는 아이들은 거의 부모님의 경제력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왜냐면 교육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 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능 성적이 좋고 그런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많이 진학하는 걸 정부도 알아요. 그래서 여론은 정시를 늘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시를 늘리게 되면 그 여론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못 가요. 쉽게 얘기하면 강남 대치동, 목동, 중계동 이렇게 교육 특구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상위권 대학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무조건 10% 이상 늘려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서울 상위권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늘리게 되는 방향성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그럼 학교 그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의 특징이 뭡니까? 이건 뭐냐면 각 지역의 학교장이 몇 명의 학생을 추천해주고 그 추천서가 있는 학생만 선발하게 되면 강남 대치동 뭐 예를 들어 목동 중계동에 있는 그 학교도 두세 명만 추천을 받고 지방의 모든 대학들도 추천을 받은 아이들만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특목고나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의 내신보다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의 내신 경쟁이 뛰어나니까 내신을 공식을 써서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으면 지방 일반고 아이들이 더 많이 선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런 지역균형 선발 전형 혹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을 갖고 각 대학의 추천 인원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방 지역에 있는 혹은 내신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학교의 중상위권 학생들은 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 즉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도전할 기회가 조금 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각 대학이 공식에 반영하는 교과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대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국수, 영사, 과, 한국사 전체를 다 반영해요. 그런데 경희대는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 자연계열은 국수, 영과를 반영하죠. 고대는 그냥 전 과목을 다 반영해요. 동국대는 인문계열은 국수, 영사한, 자연계열은 국수, 영과한인데 이 중에 잘한 10과목만 딱 뽑아서 원서를 받아요. 공식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긴 하는데 얘는 완전히 인문계 성향이에요. 그래서 뭐 과학은 거의 뭐 잘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분 없이 국수영과 한을 다 반영하는 학교보다는 이렇게 국수영 4만 반영하는 전공으로 학교를 지원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이 있겠죠. 더불어 만약에 걔가 수학, 과학을 다 못해요. 그러면 이 동국대 같은 데를 딱 보면 야, 잘한 거뭐 10과목만 평가한다잖아. 네가 국어, 영어, 한국사, 뭐 사회 잘하는 거 뭐 10과목만 출연할 수도 있잖아. 자, 요렇게 나에게 맞는 공식을 쓰는 대학을 조금만 찾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입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컨디션인지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고3, 고2 약간 고학년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 맞는 전형 같은 것들을 찾아보셔서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를 자꾸 해주셔야 아이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비록 과학 성적은 안 좋지만 동국대 교과나 경희대 교과는 써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의 과목이 상대평가인데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그래서 국가에서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을 필수로 듣게 되어 있거든요. 3과목 이상. 그래서 그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3단계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꽤 많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말고 중하위권 대학이나 그 수도권 혹은 지방에 있는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아예 공식에 집어넣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그 진로 선택 과목도 어떻게 얼마나 잘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을 전 과목 다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일부 3과목을 딱 정해서 3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경희대는 A등급을 받으면 1등급으로 평가해줘요. 근데 B를 받으면 5.5등급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일부 어떤 아이가 뭐 진로 선택 과목 대충 해도 된다는데요 라고 했다가 B가 뜨면 경희대 같은 데는 데미지가 크죠. 그런데 숙명여대 같은 데는 A를 1등급으로 펴주고 B는 2등급으로 평가해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진로 선택 과목을 망쳤다면 나 경희대 가고 싶은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 괜찮아. 경희대 말고 숙대 같은 데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한번 이런 데 도전해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를 긍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막 듣는 아이들이라면 야, 정빈아, 진로 선택 과목도 입시에 되게 중요하대. 소홀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 A등급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한양대도 B등급을 1.25등급까지 쳐주네요. 자, 이런 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을 공식에 집어넣어서 정량적으로 환산한 점수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고도
거의 2020년 올해 85%, 86% 정도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아이들의 선택권을 많이 줬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이 아이들이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각 고등학교의 내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신뢰하지 않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 많이 뽑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야 학생부 교과전형 무조건 10% 이상 써야 돼라고 하니까 억지로 학생부 교과전형을 쓰기는 하지만 왠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국대 같은 경우 앞서 국수, 영사, 영사, 과한 이렇게 보고 10과목만 딱 추려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형의 내용을 딱 보니까 그렇게 공식에는 학생부 내신 성적을 70% 반영하고 서류 종합평가, 즉 학생부 종합전형을 입학사정관이 봐서 그 학생부의 관리 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걸 30점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발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압도적인 비율이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이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 1등급인 학생과 2등급의 학생의 점수차를 딱 보니까 1등급이 10점 만점이고요. 2등급이 9.99점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죠. 3등급도 0.05점 차이 나요. 4등급이 0.1점, 5등급이 1점 차이 나요. 자, 즉 반영 비율은 70%로 보이지만 실제로 내신 등급 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서류 종합평가로 합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동국대는 겉으로는 교과지만 실제로는 학종이다. 자,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앞서 뭐 다양한 어떤 공식, 뭐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과, 그리고 진로선택 과목 3과목 반영, 뭐 이렇게 해서 70%를 반영하고 교과 종합평가를 30% 반영한대요. 이게 뭔데요? 했더니 너희들 고교학점제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할 과목들이 많았잖아. 그 과목들을 어떤 걸 선택했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학생부에 있는 내용 중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있는 내용만 평가해서 입학사정관 2명이 평가한 결과를 정성적으로 반영할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대보다는 덜하지만 학생부 정성평가 내용을 합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교과 전형도 변화해 가고 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거나 완전 도입되는 과정으로 가면 갈수록 동국대나 경희대처럼 내신을 정량 평가하는 것 더하기 뭔가 정성 평가해서 이 학생들의 노력까지 평가하는 전형으로 교과 전형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흐름이 보인다.